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회 지방선거 비례대표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이창익입니다. 지역구 선거가 인물을 보는 선거라면 비례대표 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이끌 정당의 가치와 정책을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과연 어느 정당이 전북 발전에 명확한 비전을 가졌는지, 또 어려운 이들의 목소리를 제도권으로 이끌 준비는 돼 있는지 오늘 토론을 통해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토론회는 도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방송부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 당을 대표할 후보 3분을 초청했는데요. 좌석은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제 왼쪽에 앉은 후보자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기호 6번 기본소득당 서보석 후보.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서보석입니다. 자, 다음은 기호 5번 진보당 고미영 후보. 안녕하세요. 진보당 전북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고미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호 7번 자유와 혁신 이영란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자유와 혁신 이영란 후보입니다. 자, 토론에 앞서 진행 방식을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기조 발언을 시작으로 정당의 핵심 공약 발표, 주도권 토론과 4차례 공통 질문으로 진행됩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후보자들은 시간 안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발언 중에 인신공격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제9회 지방선거 비례대표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기호 6번 기본소득당 서보석 후보 시간 1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도의원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서보석입니다. 기본소득당은 모두가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소득, 기본사회를 목표로 달려왔으며 드디어 농어촌 기본소득의 바람이 전국에 퍼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 모두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농어촌에는 빈집이 늘고 있고 노인 인구 비율이 절반에 가깝습니다. 전북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대안 있는 정당이 도의회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당은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도입과 산업혁신 이익 공유제로 도민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호 5번 진보당 고미영 후보에게 1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전북도의원 비례후보 고미영입니다. 저는 교육청 유센터에서 전문 상담사로 일하며 아이들의 고통과 함께 해왔습니다. 상담실에서 제가 경험한 것은 학교 폭력은 거창한 제도가 아니라 어른들의 관심과 시선이 머물 때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북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북 도의회는 일당 독점 속에서 견제와 감시가 사라졌고 오만한 도의회는 반드시 변화해야 합니다. 비례대표 의석은 단 6석. 이 6석 중 단 1석, 소중한 1석을 건강한 감시와 견제를 펼칠 기호 5번 진보당에게 주십시오. 진보 민주 양날개로 전북 정치의 판을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기호 7번 자유와 혁신 이영란 후보입니다. 1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자유와 혁신은 1호의 공약인 새만금 전북 규제풀이 유니콘 특구 조성입니다. 새만금은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니라 규제를 최소화하고 글로벌 자본기술 인재를 집중시키는 전북형 유닉형 기업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왜 전북에는 이런 유니콘과 메가시티가 필요하냐면 현재 전라북도는 인구의 감소와 청년의 유출과 수도권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산업의 전환에 지원의 문제가 아주 큽니다. 반면 전라북도에는 강점이 있습니다. 새만금과
농생명과 재생에너지, 항만과 관광과 식품 산업을 살리면 됩니다. 따라서 분산된 도시를 연결해서 하나의 경제권으로 만든다면 전라북도에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볼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 당의 핵심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선거를 위한 전북 발전의 핵심 공약은 무엇입니까? 본인 정당의 정책적 기조와 이념적 가치를 중심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보당 고미영 후보부터 발언 시간 드립니다. 2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1급 체제에 맞서 광주 전남, 충청, 영남권의 광역 통합으로 체급을 키우며 국가, 재원과 기업을 쓸어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전북만이 특별자치도라는 허울에 갇혀 고립과 인구의 소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진보당이 전북 대부흥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첫째, 호남 대통합으로 규모 경제를 키우겠습니다. 이것은 흡수 통합이 아니라 빼앗긴 전북의 몫을 되찾고 인구 소멸을 막을 특단의 조치입니다. 둘째, 반도체 피지컬 AI를 조성해 청년 일자리 20만 개를 창출하겠습니다. 그 무기는 바로 전북의 재생에너지입니다. 전북은 광활한 새만금 간척지와 풍부한 일조량, 해안 바람을 품고 있어 대한민국에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가장 싸고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최적지입니다. 이 압도적인 재생에너지 강점을 기반으로 알리백 독자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한 용인의 반도체 공장들을 재생에너지가 넘쳐나는 새만금으로 분산 이전시키겠습니다. 셋째,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와 지역 공공은행을 도입하겠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고금리에 신호하는 소상공인과 청년, 농민 등 서민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생명 수도를 완성하고 K컬처 관광 2천만 시대를 열어 전북을 다시 역동적으로 만들겠습니다. 20만 청년이 다시 돌아오는 전북, 기득권을 깨는 기호 5번 진보당이 반드시 증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유와 혁신 이영란 후보께도 2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공약이 있지만 첫 번째로 내거는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에는 장애와 학벌과 종교와 지역 등 차별하지 않도록 헌법에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통과하려고 하는 이유는 독소 조항 3가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독소 조항은 다양한 가족, 동성애 가족을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혼인은 헌법 제36조 1항에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부부로 인정하고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유럽 국가에서는 강아지를 딸로 입양하여 가정으로 허용하고 남자 인형에게 턱시도를 입혀 결혼한 여성을 가정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독소 조항은 성적 지향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 남자가 남자에게, 여자가 여자에게, 짐승에게, 인형에게, 기계에게, 소화에게 등 끌리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다양한 성적인 취향에 따라 차별하거나 억압하면 안 된다라는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세 번째 독소 조항은 성정체성입니다. 낮에는 여자, 밤에는 남자,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도 정신적으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가 될 수 있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LA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여탕에 들어가려는 남자에게 못 들어가게 했다가 사우나 사장님께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언론과 방송에서 보도하지 않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저출산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립니다. 네, 다음은 기본소득당 서보석 후보에게 2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첫째, 4가지로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체 농어촌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니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지역 상권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전폭적으로 확대 시행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농어촌에 확실한 투자입니다. 둘째, 사회복지사와 돌봄 영역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사회복지와 돌봄 정책의 핵심에는 사회복지사, 지역아동센터,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의 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미만의 계약직 채용, 최저임금, 과도한 행정 업무, 그리고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회복지사와 돌봄 제공 인력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와 돌봄 종사자에 대한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조례로 제정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연대 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 순환 경제를 이루어내겠습니다. 농어촌 주민들이 땀 흘려 생산한 농수산물을 헐값이 아닌 제값에 팔고 지역에서 유통되는 선순환 지산지소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산지 전용 허가 규제 기준을 완화하겠습니다. 전북 전체 토지의 54.9%가 산지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산지 활용 규제로 인해서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임산물 생산, 산림 치유, 햇빛 연금을 위한 태양광 발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시간은 5분을 드리는데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상대 후보에게 공약을 주제로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질문과 답변 시간은 되도록 1분을 넘지 않게 해주시고요. 특정 후보자에게만 질문이 집중되지 않도록 다른 후보자들에게 골고루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공약과 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토론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먼저 자유와 혁신 이영란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후보님, 기본소득당 후보님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네, 도민들에게 후보님 지금 아까 경제 순환을 위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도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을 더 걷지 않고 그 막대한 재원을 도민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고 어떻게 그 선순환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재원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이게 세금을 걷지 않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혹시 기본소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회연대 경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본소득. 아, 기본소득이에요? 네, 네. 기본소득은 네. 이미 10개 군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비 40%, 지자체 60%를 해서 시행하고 있지만 지금 며칠 전 보도에 더 널리 확대하기 위해서 국비의 부담을 70%까지 상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지금 현재도 도비와 국비와 군비로 이미 10개 군이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국비의 부담을 더 늘리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의 문제이지 예산 부족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제가 계속 네네, 진행해요. 5분 쓰실 수 있습니다. 네, 네. 3분 20초 남았습니다. 네. 진보당 후보님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진보당에서 보면은 노동권을 강화하고 공공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도에서는 노조 친화적 환경 때문에 기업들이 전북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다라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조들이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다시 한번 말씀해 네. 주시겠습니까? 네.
노조들의 그 친환경적인 환경 때문에 기업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전북에 들어오기가 좀 힘들다라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전북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후보님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네네네. 전북에 기업들이 오고 싶어도 잘 오지 못한다. 네네네. 그런데 그거는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전북이 언제까지 우리 전북이 타 지역보다 손해보고 청년들을 빼앗기고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살아야 됩니까? 지방 소멸을 막겠다면서 오히려 전북에 더 낮은 임금을 주거나 다른 지역에 흡수되자는 주장은 전북을 2번 죽이는 자해행위입니다. 진보당은 기업 유치를 환영하고요. 그리고 단 한순간도 차별과 소외를 당연하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북에 대한 차별은 더 이상 이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북의 청년들도 전북의 소상공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하고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호남 대통합을 통해서 빼앗긴 전북의 몫을 악착같이 찾아오고 전북 도민의 자존심을 바로 세울 정당은 타협 없는 선명함을 가진 진보당뿐입니다. 전북의 주권을 진보당이 당당하게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영란 후보 더 쓰시겠습니까? 시간. 아니요, 이상입니다. 네네. 네. 자, 다음은 기본소득당 서보석 후보에게 주도권 5분 드리겠습니다. 예. 이영란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주로 지방세와 각종 세금 축소 그리고 부채 경감 이런 것들을 공약하셨고 또 기본소득에서도 그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부채로 남지 않고 선순환될 수 있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계속적인 세금 축소와 부채 경감을 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될 부분들에 지출이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인 돌봄의 위기라든지 인프라 부족에 따른 어떤 다른 투자 기회를 실기한다든지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서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를 징수하여서 복지, 교육, 도로, 환경 등에 사용하는데 현행 정책 실시 항목에서는 보면은 멀쩡한 인도를 새로 깎는 일이 매년 있고 정류장도 사용에 불편함이 없는데도 자주 바꾸고 꽃들을 철따라 심고 불필요한 도서관이나 공공건물 신축 등으로 재정 낭비가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를 현행에서 1% 낮게 징수하더라도 불필요한 정책 수행을 하지 않는다라면 도시 재정에 별 지장이 없고 도민들은 과도한 세금을 줄일 수 있어 그 경비로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한 가지만 추가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을 보급하고 있는 중인데요.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요. 농어촌 기본소득을 네. 현재는 10개 군의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네네네. 추가로 5곳을 더 확대한다고 합니다. 저희 기본소득당의 기본 입장은 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전 농어촌에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이영란 후보님께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전북이 재정 자립도로 지금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이게 단순히 그냥 몇십만 원씩 주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그냥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확대하는 알겠습니다. 것보다는 저는 그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고미영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보당의 정책처럼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는 정책은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만으로는 늘어나고 있는 일자리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없어서 다른 곳으로 떠나가는 청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진보당 차원의 어떤 다른 특단의 대책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을 쓰는 것은 어디에 쓸지는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지금 세금 깎아주고 공적 자금 퍼줄 때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서민과 노동자, 청년들을 위해서는 예산을 쓰자고 하면 포퓰리즘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낡은 기득권의 그것은 논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포퓰리즘이라고 몰아세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을 어디에 먼저 쓸지 우선순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청년한테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추가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진보당에서는 저희 기본소득당의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확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본소득당과 저희 진보당은 돌봄 사회 비전이나 이런 면에서 진보당의 생각과 매우 닮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번엔 농어촌도 챙기지만 또 이번 선거에서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북자치도가 책임지는 전생의 통합 돌봄 시스템도 지금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공공의료 강화도 핵심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돌봄이 더 이상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전북도가 책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보당 고미영 후보께도 5분의 주도권 토론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소득당 후보님께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북은 전국 평균보다 월급은 60만 원이나 적고 그리고 산재 사망률은 최상위권이잖아요. 그래서 전북의 노동 현실이 정말 가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진보당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말뿐인 선언이 아니라 도지사가 직접 산하 공기업과 위탁기관의 원청교섭에 나서는 도지사 직접 노정교섭 제도화를 공약했습니다. 예. 노동자가 살아야 전북 경제도 살지 않겠습니까? 예. 기본소득당도 이 실천적인 공약에 좀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노동 존중 전북을 위해 함께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당연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노동권과 기본권, 사회권은 보장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전북의 낙후된 산업 구조를 혁신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제단체나 지방행정부와도 충분하게 협약에 위한 논의를 할 용의도 있고 또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용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예.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기본소득당 후보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도 좀 많이 아시다시피 전북 정치는 오랫동안 특정 정당의 일당 독점 속에서 좀 긴장감도 잃고 견제 세력이 없이 중앙당에서 굉장히 중앙에서 소외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가치와 민생을 중심으로 뭉치는 저희 호남 대통합을 진보당에서는 강조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도민들께 효능감 있는 대안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기본소득당의 미래 비전과 진보당이 현장에서 다져온 민중 정치가 하나로 엮인다면은 전북을 바꿀 강력한 엔진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 큰 틀에서 호남 정치를 혁신하는 연대의 길에 함께 해주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저희 기본소득당은 진보 정당들과의 대연대를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도 우리 호남 선거 대책위원회에 계신 용혜인 의원께서 이미 진보동장의 총합을 또 어떤 정책적인 연대를 이미 제안을 하셨고 지금 아마 기다리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본소득당은 모든 열려있는 진보 정당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세가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진보당의 새만금 공약은 저희 낡은 토목 제일주의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 첨단 산업입니다. 예.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희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예산 편성도 하고 기후 예산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만금의 해수 유통과 갯벌 복원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걸 수지를 좀 개선하고 그리고 기후 위기 대응에 깊은 관심을 또 기본소득당도 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새만국을 지속 가능한 생태 공간으로 전환하는 이 정책에 좀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자연 환경은 네, 한 번 훼손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우리가 오랫동안 여러 자연재해에서 봐왔습니다. 네네. 당연히 다른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는 환경 문제만큼은 더욱더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자유와 혁신당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유와 혁신당의 황교안 대표는 과거 촛불혁명으로 온 국민이 심판했던 박근혜 정권의 국무총리이자 국정 운영의 핵심 2인자였습니다. 네. 근데 민주주의를 후퇴시켰잖아요. 그리고 국정농단 사태와 실정에 대해서 전북 도민 앞에서 온 국민이 사과를 바라고 있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반성도 없이 이렇게 이제 와서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도민과 역사에 대한 기만 아닙니까? 후보님은 그 시절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당시에 그때는 황교안 대표님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생각을 많이 깊이 안 해봤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네. 그 그렇습니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네, 생각을 안 해봤어요. 저는 그 진보당에서 생각하는 말씀하시는 네, 것처럼 알겠습니다. 네. 아직 생각을 안 해보셨다는 네. 거고요. 그러면 자유와 혁신당 후보님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법원은 군인을 동원해서 헌법기관인 국회를 점령한 PB3 비상계엄을 네. 지금 명백한 내란으로 판단을 내렸잖아요. 네. 그런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흔든 이 시간이 중대한 다 사태에 됐습니다. 대해서 그 답변만 해주시는 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뭐라고 답변을? 네, 그 헌법을 유린한 윤석열 네. 지금 대통령의 파면 처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계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번엔 공통 질문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통 질문은 전북 소멸과 민생위기 극복 방안 관련입니다. 자, 질문 내용입니다. 저출생과 청년 유출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가 임계점에 달했습니다. 자, 시군의 단기 처방을 넘어서 도차원의 체질을 개선하고 청년들의 정주 여건을 바꿀 광역 정책 대안은 무엇입니까? 먼저 기본소득당 서보석 후보에게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북 소멸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을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정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활 기반 시설이 사라지고 고령화가 심각한 농어촌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이 시급합니다. 기존 지방소멸 대응기금처럼 시설이나 건물을 지어서 인구를 유입하려는 시도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인구 유입의 효과가 가장 확실한 것은 기본소득의 지급입니다. 전 농어촌에 확대해야 되며 기본소득당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겠습니다. 농어촌 인구 유입과 성공 정착을 위해서는 귀농귀촌 정책도 보완돼야 합니다. 또한 현재 청년농에게만 지급되는 귀농 정착금을 중장년층에게도 확대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귀농귀촌 성공 정착자들의 모임인 귀농귀촌 협의회가 귀농귀촌 정책의 성공 정착을 위한 도구로 중요한 축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 연대 경제의 활성화로 지역 단체들이 연합해서 경제 공동체, 돌봄 공동체를 구축하고 서로 돌봄, 함께 돌봄 시스템을 확대 강화해야 됩니다. 예. 다음은 진보당 고미영 후보께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전북 인구 170만 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1만 명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납니다. 내 자녀를 지역에서 키우고 보고 싶을 때 보고 언제든 얼굴 보며 살고 싶다는 그 평범한 행복을 우리 전북에서는 포기해야 합니다. 이제 판을 바꾸는 과감한 정치가 필요합니다. 첫째, 호남 대통합과 반도체 피지컬 AI 벨트를
20만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500만 거대 경제권을 형성해 수도권에 당당히 맞서고 전북의 청년들이 고향에서 꿈을 펼치도록 만들겠습니다. 둘째, 전북의 풍부한 태양과 바람을 무기로 알리백 첨단 산업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전북에너지공사를 설립해 재생에너지를 자산화하고 광역 철도망을 깔겠습니다. 알리백이 시급한 첨단 기업들이 전북을 스스로 찾아오게 만들고 용인 반도체 단지를 새만금으로 분산 이전시키겠습니다. 셋째, 지역 공공은행을 도입해 서민 경제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지역 금융 수익의 외부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재투자하는 금융 선순환을 이루겠습니다. 내 자녀와 전북에서 대를 이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 기호 5번 진보당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자유와 혁신 이영란 후보도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전북의 소멸의 핵심 원인은 돈과 사람이 도는 매력적인 인프라의 부족입니다. 자유와 혁신은 단순한 인구 분산 정책을 넘어 전북 메가시티 경제권, 교통과 의료와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주와 익산과 군산과 완주를 잇는 초강력 교통망을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서 조기에 확충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글로벌 수준의 민간 종합의료타운과 국제학교를 유치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전북을 떠나는 이유는 교육과 의료 그리고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당들이 공공주도만을 외칠 때 저희는 민간의 창의와 자본을 적극 도입해 전북 전체에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서도 정착해서 살기 좋은 환경이 되도록 대대적으로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규제를 풀면 민생이 살아납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은 소외계층 권익보호 관련 질문입니다. 자, 비례대표는 묻히기 쉬운 여성과 청년, 노동자, 농민, 장애인 등 소외된 목소리를 제도권으로 이끌 의무가 있습니다. 도의회에 입성한다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발의할 민생조례 구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진보당 고미영 후보부터 발언해 주십시오. 1분 30초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저는 교육청 유센터의 전문 상담사이자 노동조합 간부로 일해왔습니다. 돌봄의 사각지대에서 눈물 흘리는 아이들과 방학만 되면 임금이 끊겨 생계 위기에 내몰리는 동료 노동자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소외 계층의 삶을 지켜낼 3대 민생 조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지자체 책임의 통합 돌봄 조례를 발의하겠습니다. 국가와 민간이 방치한 돌봄 사각지대를 전북도가 직접 책임지고 공영화하여 아동, 어르신, 장애인을 따뜻하게 품겠습니다. 둘째, 공무직 차별 해소 및 학교 비정규직 방학 중 생계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누구보다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지만 유령 취급받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계 안정과 기본권을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셋째, 재생에너지 자립 및 기후정의 조례를 추진하겠습니다. 전북에너지공사 설립으로 태양과 바람을 자산화하고 그 이익을 농민과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던 따뜻한 상담사의 손으로 소외계층의 삶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법안을 기호 5번 진보당이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자유와 혁신 이영란 후보 발언해 주십시오. 전북도민 여러분,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복지와 노동과 환경과 입법을 연결한 지역 통합 전략이 전라북도에는 필요합니다. 특히 농촌의 고령화와 산업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전북특별자치도 특성을 반영해야 효과가 큽니다. 자유혁신이 추구하는 복지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현금 살포기가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집중하는 스마트 맞춤형 가치 복지입니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운둔형 외톨이,
이기 가구 등이 기존한 복지 제도가 찾아내지 못한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노동정책 역시 기득권 노조의 이익의 대변이 아닌 미조직 근로자의 청년의 아르바이트생들의 노동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또한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니라 친환경 혁신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소외계층의 삶의 질과 지역의 환경을 동시에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기본소득당 서보석 후보에게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서보석입니다. 소외계층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우선 1인 가구, 특히 농어촌 독거 노인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서 비가족 생활 동반자 관계를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소외계층 기본소득당 용외인 대표가 국회에서 처음으로 생활동반자법 발의에 나선 저력을 살려서 전북이 전국 최초로 생활동반자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 복지 확대 등의 일관된 행보를 보여왔으며 전북 도정에서도 장애인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정부의 탈시설 정책으로 지역에서 생활하게 된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생활지원센터의 인력 보강과 재정 지원에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확충, 배리어 프리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며 인력 보강과 재정 지원까지도 힘쓰겠습니다. 단기 계약직, 시간제 돌봄 종사자, 불안정 지위에 있는 노동자들의 일자리 안정성을 확보하고 적정 생활임금 지급과 사회보험 적용 등 권익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질문은 도정 견제 시스템의 혁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지사 권한이 강화되면서 의회와 견제 기능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자, 일당 독점이나 거대 양당 중심의 구조를 넘어서 도민의 눈높이로 도정을 감시하고 비판할 소수 정당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 먼저 자유와혁신 이영란 후보부터 발언해 주십시오. 1분 30초입니다. 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도지사의 권한이 막강해졌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자유와 혁신은 도지사의 독주를 막는 도정 투명성 강화 3대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첫째, 도지사의 선심성 예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도의회 내에 독립적인 예산 정책처를 신설하여서 예산의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두 번째, 도산하 공공기관장을 임명하여서 인사청문회를 전면 의무화하고 실효성을 높여서 낙하산 인사를 막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정 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 시민사회와 전문가 그룹이 직접 참여하여서 개방형 도정감심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도지사의 비대해진 권력을 도민의 눈높이에 철저히 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기본소득당 서보석 후보에게 1분 30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서보석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의회는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확정,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등을 통해서 행정을 견제하고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5년간 우리 전북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행정 책임자도 감시하는 의회도 모두 일색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당 독점 의회가
도정 감시와 견제에 가장 취약하며 일명 짬짬이 정치가 일어나기 좋은 가장 쉬운 조합입니다. 기본소득당과 같이 깨끗한 대한진보 정당이 있어야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권한 강화도 필요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과정에서 불출석, 허위 진술 등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고 동행명령권도 부여해야 합니다. 다음은 진보당 고미영 후보 차례입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도지사의 권한은 비대해졌지만 민주당이 독점한 의회로는 이 거대한 권력을 감시할 수 없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입니다. 진보당이 칼날 같은 도정 감시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첫째, 도민 배심원제와 주민 참여 예산 삭감 방지 조례를 도입하겠습니다. 전북도청 대변인실이 특정 언론사에 광고비를 임의로 집행해온 사실이 폭로된 바 있습니다. 도민 혈세가 도지사 치적 홍보와 언론 통제를 위한 용돈처럼 쓰인 겁니다. 도지사의 독단적인 예산 편성과 토건 사업을 막고 도민이 직접 도정을 감시하는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둘째, 도의회 내에 독립적인 특별자치도정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비대해진 도지사의 인허가권과 예산 집행을 실시간으로 검증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일정 비율을 도민 공모와 시민사회 추천으로 채워 투명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오직 도민 편에서 강력하게 견제할 기호 5번 진보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네 번째 공통 질문은 지방의원의 자질 강화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잦은 외유성 해외 연수와 자질 부족 등 일부 의원들의 도덕성 논란이 끊이질 않아서 의회의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 의원들의 자질을 검증하고 정책 역량을 끌어올릴 각 정당의 확실한 쇄신책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먼저 기본소득당 서보석 후보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서보석입니다. 지방의원 자질 강화를 위해서는 후보를 검증하는 다수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차로 정당의 엄정한 공천 과정을 거친 후보들에 대해서 오늘의 방송 토론회처럼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절차와 또한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토론회를 열어 도민들이 공정하게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방법도 제도화해야 될 것입니다. 선출이 된 지방의회 위원의 겸직을 적절히 제한하는 제도도 필요합니다. 부동산업이나 건설업 분야처럼 이해관계 충돌이 심한 분야부터 겸직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 참여 감시위원회 구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폭언이나 비리, 의정활동 불성실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기구를 지방의회 산하에 구성하여 상시적인 위원직 수행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의회 위원 2명당 1명의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이 있는데 이것을 1명당 1인당 1명으로 늘려서 좋은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됩니다. 예. 자, 다음은 진보당 고미영 후보께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도의회가 도정을 제대로 감시하려면 뼈를 깎는 쇄신이 필요합니다. 첫째, 도의회의 외유성 관광연수를 폐기하고 영수증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도민들은 고물가에 신음하는데 도의원들은 세금으로 관광여행 다녀오고 심지어 연수비 부풀리기 의혹으로 수사까지 받았습니다. 연수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해 목적과 과정, 영수증 한 장까지 도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둘째,
외부 전문가가 과반 이상 참여하는 독립적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구태 정치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비위에 연루된 의원은 즉각 제명하며 그동안 지급된 의정비까지 전액 환수하겠습니다. 셋째, 전문가를 수혈하는 입법지원단 외부 공모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복잡한 예산과 인허가권을 검증할 직무연수를 의무화하고 도의회의 실력을 키우겠습니다. 저는 교육 현장에서 정직함과 책임감을 최우선으로 일해왔습니다. 그 청렴함으로 도의회의 썩은 관행을 도려내겠습니다. 가장 깨끗한 정당, 기호 5번 진보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자유와 혁신 이영란 후보께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지방의회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권 개입과 외유성 해외 출장과 낡은 관행으로 여기 전라북도의 많은 도민들은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유와 혁신은 의원의 자질 강화를 위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이권 개입 금지법과 직무 성과 평가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전북도나 시군 행정의 계약에 조금이라도 개입할 경우 즉각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의원들의 입법 발의 실적과 출석률, 도정 질문 성과를 도민들에게 100% 공개하는 성과 지표 시스템을 도입해 일하지 않는 의원은 자연스럽게 퇴출당하는 혁신적인 구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이제 토론을 정리하는 마무리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발언은 기조 연설의 역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7번 자유와 혁신 이영란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1분 드리겠습니다. 전북 도민 여러분, 전라북도는 지금 혁신이 필요합니다.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무조건 민주당만을 찍는 게 아니라 다른 정당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공약을 내놓고 전라도를 위해서 어떤 헌신과 또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선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7번 자유와 혁신을 믿고 고민하지 말고 마음 놓고 찍어주세요. 제가 내놓은 공약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7번 자유와 혁신을 여러분 선택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기호 5번 진보당 고미영 후보께 1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치는 말잔치가 아닙니다. 진보당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입니다. 학교 폭력도 어른들의 시선이 머물면 예방할 수 있듯이 전북 도의회 역시 올바른 견제와 감시의 시선이 머물 때 건강해질 수 있으며 그 변화는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전북 도의회 비례대표 의석은 총 6석입니다. 민주당만으로는 전북 정치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손으로 이 6석 중 단 한 석, 소중한 한 석을 진보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번 정당 투표는 기호 5번 진보당입니다. 진보, 민주, 양날개로 도민 여러분과 함께 당당하게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6번 기본소득당 서보석 후보 마무리 발언 1분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저는 사회복지사로 평생을 사회복지 현장에서 약자들과 동행했으며 대학 강단에서 후학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고통받는 약자들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AI 대전환 시대 지방 소멸 위기에 봉착한 전북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 있는 진보 정당입니다. 고인물은
썩게 마련이라고 성현들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깨끗하고 대안이 있는 기본소득당이 있습니다. 6월에는 6번 기본소득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사회복지 전문가 서보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각 당 후보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비례대표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정당의 비전과 정책은 앞으로 우리 전북의 살림과 민생을 어떻게 돌볼지 유권자 앞에 약속하는 자리였습니다. 정당의 가치와 정책을 꼼꼼히 비교해보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 6시 5분에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정읍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생방송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전북자치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비례대표 전북자치도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